근데 나는 반대. 난 무조건 5월 안에 해야 된다고 봐. 아니 하면 좋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해야 되냐면 5월 안에 안 하잖아. 그냥 위원장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일을 뭐 제대로 못 하는 거니까. 일을 못 한 거잖아. 그쵸, 아니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 시간을 그렇게 줬고 5월 안에 3월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임시 감독을 한다? 이거는 벌써 이 지금 전력 강화 위원회가 무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쵸. 이 프로젝트 인정하는 거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고서야 해야지. 본인들이 해야 돼. 이 축구협회는 이번에. 힘 빼도 되는 6월 A매치 축협 5월의 정식 감독 선임 고집시 최하기수. 최근 축구계에 따르면 축구협회가 차기 사령탑 후보 1순위로 점찍은 제시 마시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과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렬 이유는 계약 조건을 두고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새 사령탑 몸값으로 측정한 연봉은 최대 250만 달러, 하나 약 34억 원 수준인데 마시 감독이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받은 연봉이 60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는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렬이 됐다. 뭐 이렇게 떴잖아. 근데 오늘 보면 이 아래 보면 축구협회가 이렇게 했어. 축구협회 차기 사령탑 현재 협상 아직 깨진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시 마치라는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 근데 깨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본인들도 어쨌든 간에 리스트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 마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뭐 썰로 나온 건데 어떻게 나와지냐면 그 또 관계자가 말한 거예요. 또 사실상 썰에는 있는 관계자죠. KFA 사정의 밝은 관계자는 12일 KFA 제시마치 감독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 4월 우발적인 이유로 르나르 감독과 면접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이제 복귀를 했었고요. 정혜성 위원장이 그 다음에 한국 언론에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당황했던 KFA는 여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시마치 감독과의 면접 사실을 언론에 흘렸고요. 그래서 그때 막 우리가 이제 다 와 제시마치 했었죠. 그리고 본인이 1순위이며 유력한 경쟁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된 제시 마치는 감독 연봉 협상에서 이제 고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뻔뻔한 자세라. 없으니까 나 네. 2,100억 받은 사람이다. 안 주면 50억 안 원 한다. 줘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우둔한 KF는 결국 협상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기존에 60억 원 연봉을 받던 제시 마치 감독에게 터무니없는 20억 원 가량의 기량을 연봉을 제안해놓고 어떠한 매력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 채 협상에 실패했다라는 썰이 어느 KF의 사정에 밝은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제시마치가 안 된 이유다. 이렇게 이제 흘러나온 거죠. 근데 협상을 진짜 너무 못한다. 비밀리에 협상을 다 진행을 딱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딱 되면은 밝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언론일 미디어를 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이 느나르 안 됐다는 거에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제시마치를 거기다 던지는 게 말이 되냐고. 협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패를 남한테 보여주기도 전에 이미 모든 내 패가 발각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나네요, 이거는. 이게 정확히 뭐냐면 우리가 흔히 좀 사랑하는 영화 중 하나, 전 국민이 사랑했던 영화 중 하나 뭐가 있습니까? 타짜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항상 치는 애들이 뭐합니까? 야! 4칠 4땡! 야!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어이 아이씨 나는 6땡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져가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아니 제가 이 썰이 나왔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언론. 제시 마치 이 사람은 자기가 감독이 되기 전까지 언론에 자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는 걸 싫어한다. 자기 자신이 어느 팀과 대화를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여기 갈 수도 있다라는 썰이 흘러나오는 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축구협회가 나도 찾아볼 수 있는 유튜브만 제시마치 치면 이 아이씨도 이 미국인이잖아요. 이 여여여여여여 하는 거 좋아해요. 클린즈만도 여여여여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씨도 많이 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마치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본인 연봉 협상에 유리한 자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어쨌든 조심스 했어야 됐다는 거잖아. 이렇게 언론에 이거를 르나르가 뭐 협상가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축구협회가 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 하나가 이 관계자의 말대로 따르자면 르나르 안 만났고 르마느 안 만난 것 때문에 해당 사실이 보도가 됐고 그거에 이제 화가 난 여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카드를 던졌다라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아니 이게 솔직히 뭐 축구협회라든가 제가 이거 옛날에도 한 말이 있잖아요. 축구협회라든가 어떤 단체의 높은 사람은 당연히 여론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확고한 철학이 있고
자기들이 확실히 추구하는 그림이 있었으면 실행력. 지금 잠깐 르나르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던 거를 그냥 이렇게 눈물이게 흘리듯이 뭐 비둘기 모으듯이 한바닥에 흘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기서 독수리 내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 한강공원에 독수리가 떴어 이렇게 좀 놀래킬 만한 무리뉴라도 내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감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제시마치가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일부러 여론을 흘리기 용일 수도 있어. 제시마치 애초에 하려고 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 카드가 좋은 카드긴 한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여론에 흔들려서 공개를 하냐는 거야. 제 생각에는 제시 마치가 좋은 사람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제시 마치가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인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그냥 뭐 이력 보고 프리미어리그 뭐 했네 여기까지였지. 뭐 이 아저씨가 진짜 딱 됐을 때 유튜버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깜짝 놀란 거야 이 아저씨들도. 뭐 얘 뭔데 얘 왜 이렇게 갑자기 얘 왜 이렇게 여론이 왜 이렇게 좋아지냐? 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얘 은근히 괜찮은 앤데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안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전 해요. 그래서 뭐 레드불 사단이고 이런 건 알았겠죠. 근데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소유한 후보군들 중에 제시 마치의 여론이 이 정도까지 환호할 줄은 몰랐던 게 아닐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뭐 마치가 솔직히 감독으로서 월드컵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레드불 산하 구단에 있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하위권에 있는 구단 맞다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커리어 자체가. 제시 마치의 커리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축구를 하는 사람인지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좀 놀라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뭐 항상 축구협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름값, 네임드, 네임밸류 이런 것만 봤는데 네임드에 비하면 솔직히 제시 마치가 엄청난 네임드는 아니에요, 솔직히. 좋은 축구를 하는 사람인 건 알지만.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감독치고는 엄청난 네임드지.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셨을 때는 느나르나 뭐 기네슈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네임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축협에서는. 네, 왜냐하면 기네슈도 월드컵 다녀온 사람이고 느나르도 월드컵의 스타잖아요. 근데 그랬다면 르나를 만나고 왔겠지. 근데 뭐 느나르랑은 애초에 뭐 돈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게 있었겠죠. 예상되는 연봉이나 이런 게 느나르가 워낙 높았으니까 본인들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안 만난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제시마치도 60억인 걸 알고 만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마치가 60억이라고 해도 야 걔가 뭔 60억이야 깎아 이렇게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웃긴 게 그러니까 솔직히 기존 연봉이 60억인 건 프리미어리그 팀이니까 받는 거고 여러분들 이게 대표팀에 오게 된다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기존에 60억을 받았다고 해서 대표팀에서 비슷한 연봉을 받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 프리미어리그처럼 뭐 매일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얘네 체지방부터 시작해서 다 검사하면서 막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경기도 보러 다니면서 물론 일을 하지만 그래서 연봉이 당연히 깎이고 올 수는 있어요. 기존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받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카드를 잘못 썼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해외를 가서 정의연 위원장님이 어쨌든 간에 그 김방훈 감독님 때 이게 바뀌었잖아. 협상을 못하는 사람이 됐잖아 이제 위원장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협상도 못하고 오고 그러니까 그냥 얼굴 만나서 이렇게 통역사 옆에 한잔 있으면 아이 제시 마치구나 너가. 야 나 위원장이야. 동무 한국 오실 거요? 이러고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말고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가서 해외까지 나갈 거면 적어도 연봉 협상을 거기서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걸 여론에 흘릴 거면 흘려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걸 여론에 흘리냐는 거야. 그럼 그냥 마치가 안 돼도 좋다라는 생각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아시아 축구 시장이 여러분 사우디 빼고는 감독 연봉 상한선이 너무 낮아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고 못 산다고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 있죠. 유럽은 번외로 빼야 됩니다. 왜냐면 유럽은 애초에 교통권이라던가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권이다 보니까 연봉이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면 가요. 옛날에 마르티네즈가 벨기에 감독할 때도 연봉 엄청 조금 받고 갔어요. 그리고 그 팀들이 워낙 스쿼드가 좋고 월드컵 나가면은 하나의 이력이 되잖아요. 성적을 내면은. 근데 아시아 시장이랑 남미 시장은 연봉을 많이 줘도 올까 말까 해요. 유럽에 있는 감독들이. 근데 특히나 남미 쪽 가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이런 데는 기본 3, 40억을 불러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약한데도. 근데 아시아 시장은 사우디 말고는 지금 사우디 말고 일본도 모리아스를 선임했기 때문에 연봉이 줄어든 거지. 원래 외국인 감독 와서 연봉 많이 쓰는 팀인데 그 두 나라를 제하면은 너무 연봉 상한선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임드 감독들이 이번 아시안컵만 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카사스 이런 감독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있잖아요. 없으니까 인재가. 그러니까 이게 이 연봉 선을 좀 올려야 돼. 솔직히 60억 다 주진 못해도 적어도 3, 40억은 맞춰줘야 이 감독들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데 10억, 20억 이 수준에는 클린스만 같은 사람들밖에 못 데려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시마치가 뭐 빠그러졌다라는 썰이 주로 돌고 있고 네. 르나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면접도 안 한 이유는 올림픽이 있으니까 애초에 감독 선임은 5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맞잖아. 본인들이 뱉은 말이 있잖아. 5월달까지 하고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르나르는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에도 올림픽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르나르는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냥 제외를 시킨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문제 중 하나가 이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5월 안에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뱉은 말이 있으니까 고집을 해서 5월에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최악의 수로 가느냐. 난 천천히 해도 아니면은 힘을 빼도 되니까 6월 A매치 때 그냥 임시 감독을 또 해서 6월 이후에 뽑느냐. 근데 진짜 괜찮은 상황이 없으면은 저는 천천히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6월 넘어서면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내가 감독을 이 팀에 가서 해야 되고 월드컵이 이제 플랜까지 2년이 안 남은 시간인데 계속 선임이 딜레이되고 막 7월 8월 넘어가면은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팀을 꾸리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국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적어도 6월 안에만 저는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한 달 더 써도 되니까 이번 달까지 써도 되니까 제발 좀 좋은 사람을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반대해. 난 무조건 5월 안에 해야 된다고 봐. 아니 하면 좋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해야 되냐면 5월 안에 안 하잖아. 그냥 위원장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일을 못한 거잖아. 그쵸, 아니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 시간을 그렇게 줬고 5월 안에 3월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임시 감독을 한다? 이거는 벌써 이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무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쵸. 이 프로젝트 인정하는 거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고서야 해야죠. 본인들이 해야 돼. 이 축구협회는 이번에. 그럼 기네슈를 하지 않을까? 기네슈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근데 기현 씨도 뭐 약간 지금 좀 기분 상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만. 그래도 그 아저씨도 하자만 해요. 그 아저씨도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거야. 약간 삐진 척 하는 건데 그 아저씨는 이제 마지막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을 좀 꼭 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 솔직히 누구래 이거 기네슈 말고 이제 더 이상 뭐 면접 뭐 볼 6월달 되면 왜 제가 괜찮냐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여름 되면은 시즌이 끝나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프리로 나오는 감독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매물을 구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임시 감독을 한번 더 봐야 되니까 A매치 때. 근데 이게 무조건 5월 안에 뽑아야 돼요. 그리고 연봉도 지금 새 사령탑이 오면은 34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좋은 사람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진짜 많아. 아니 근데 스만 형한테 20억을 썼어요. 34억을 더 쓸 수 있어요. 그럼 애초에 54억을 쓸 수 있었던 거잖아. 씨. 왜 일을 두 번 하냐고 짜증나게. 그렇긴 하네. 54억 60억을 쓸 수 있는 건데 왜 일을 야, 그럼 54억을 쓸 수 있었으면은 60억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개 좋은 감독 데려올 수 있었던 거야. 제시 마치 데리고 오고도 남고 유럽에서 날고 기는 감독들한테 협상을 할 수 있어. 아모림도 협상해 볼 수 있어. 그 정도면. 60억이면 할 수 있죠. 윌 스틸 지금 잘렸대. 그 사람 잘린 게 아니라 그냥 합의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윌 스틸, 야 윌 스틸. 근데 축구협회에서는 그런 사람 쳐다도 안 보죠. 뭐 월드컵 나가본 적 있어? 없어요. FM으로 나가봤어. 아니, 윌 스틸이 떴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축구협회에서 정해놓은 7가지 원칙에 제시 마치도 어긋나는 사람이고요. 여기 그 7가지 숫자 그거 맞추려면 무린요도 못 오고 과르디올라도 못 와요. 미친 7가지예요 그거. 일단 7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풍부한 경험, 즉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대표팀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냐. 제시 마치도 탈락이에요. 서류에서 그냥 끝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흘린 거고 뭐 스틸, 무리뉴, 가르디올라 다 탈락이에요. 여기는 클럽도 못 와요. 클럽도 못 와요. 아무도 못 와. 이거는 월드컵은 못 나가봤는데 어떻게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애초에 눈 자체가 너무 높아 이게. 그냥 나는 어차피 4가지 없으니까 4가지로 갔어야지. 왜 7가지 나가? 그냥 3가지만 해. 비전 헤트트릭 있잖아. 3가지만 해야죠. 왜 7개까지 나가? 7가지 다 되면은 근데 본인이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거 지켜야 돼. 이 7가지 원칙을 깨기도 그럼 7가지 원칙에 들어간 사람은 기네슈밖에 없잖아 지금. 월드컵 갔다 왔어. 풍부한 경험 있어. 그 다음에 클럽팀도 이끈 경험이 있어. 기네슈밖에 없어. 이제 7가지 원칙은 이제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